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 준비하기입니다. 오늘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최근의 기업 연구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도록 할게요. 참 기술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버튼 하나로 영어로 되어 있는 문서를 웹페이지를 한국어로 바꿀 수 있다니 참 편합니다. 근데 아직 자동 번역이 좀 어색한 문장들도 많지만 최대한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상승하는 정치 압력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주 분배에 대한 불확실성을 만듭니다. 안정성 평가 점수가 89점에서 55점으로 내려갔군요. 2020년 3월 25일에 다운그레이드됨. 미국 최대 은행은 2007년에서 9년 금융위기 이후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의 데이터에 따르면 자본화가 잘 되어 있으며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인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상당한 자본 버퍼가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그래도 은행들이 다시 위기가 닥쳤을 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미국 최대 은행에 대한 페드의 2019년 스트레스 테스트는 이러한 기관이 심각하게 불리한 경제 상황에서 적절한 자본 수준과 배당금을 유지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은 현재 경제의 많은 부분이 정지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과는 다른 테스트입니다. 많은 가정과 기업이 동시에 자본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강력한 자본 수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가장 큰 은행들은 이 위기 동안 지역사회에 더 많은 현금을 제공하기 위해 이미 이달 초 자사주 매입을 중단했습니다. 우리의 전체 분석에 따르면 규제 당국이 다음으로 일부 은행에 더 많은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배당금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의 지불금 비율이 낮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5%로 업계 최저 중 하나라고 하네요. 자본 수준이 높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상황이며 경제의 안녕보다 주주 분배를 우선시하는 것은 좋은 정치적 모습이 아닙니다. 최근 뉴스 기사를 본 것 같은데 JP 모건이 배당금을 인상은 없고 그냥 배당금 동결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요. 은행들이 그래도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배당금을 잘 지불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경제에 대한 단기 결과의 범위가 넓어지고 정치적 압력이 높아지고 은행이 한 번에 많은 유동성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배당금 안정 점수를 안전에서 경계선 안전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은행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은 틀림없이 변하지 않았으며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좋은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자본 완충력이 강화되고 기업과 소비자를 해치는 정부의 노력을 감안할 때 이는 2008년에도 반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은행 주가의 급격한 하락과 함께 이러한 새로운 발전은 업계의 위험 프로필과 주주 분배에 대한 더 흐린 단기 전망에 익숙한 장기 투자자를 괴롭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는 노력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포함한 가장 큰 은행에 대한 올해의 스트레스 테스트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우린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회사는 제한된 배당금을 지불하기 전에 연준이 승인한 자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은행과 배당금이 직면한 주요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견해입니다. 자동 번역이라서 그런지 말을 읽으면서 좀 어색한 느낌들이 좀 있죠. 네. 최대한 자연스럽게 읽으려고 하는데요.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부터 S&P 500 지수는 약 30% 하락했으며 인베스코의 KBW 뱅크 ETF에서
측정한 은행 주식은 약 50%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충격파를 보냄에 따라 거의 모든 부분에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 부분에서 높은 배당률이 특이하고 다소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배당률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웰스파고와 여러 지역은행은 현재 약 7에서 8%의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대부분 다른 금융기관들도 배당 수익률이 한 자릿수로 2배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은행 주식도 현재 장부가치 이하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형 장부가는 주주 자본의 척도이며 시장이 장부가가 일반적으로 신용 손실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가격 하한선 역할을 합니다. 은행 업계의 수년간 꾸준한 배당 성장 이후 최근 몇 주 동안 전례없는 사건으로 인해 배당금 안전에 대한 전망이 바뀌었습니까? 복잡하고 전망이 더 흐려졌습니다. 우리는 은행 배당금의 미래가 이러한 비정상적인 경기 침체의 깊이와 기간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기업이 주주에게 지불하기 전에 가계와 기업이 실질적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정치적 압력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많은 답변되지 않은 질문과 광범위한 잠재적 결과가 있는 매우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바이러스를 늦추기 위해 경제가 언제까지 폐쇄될까요? 경제가 재개되면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될까요? 정부는 파괴된 산업에 어떤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까요? 은행은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될까요? 부실한 산업에서 파산이 얼마나 널리 퍼질까요? 이 위기의 비용은 정부, 은행, 비금융 기업 간에 어떻게 분담이 될까요? 우리가 아는 것은 은행들이 재정적으로 건전한 상태에서 이 미지의 영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연준은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해 은행의 자본을 측정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기반으로 규제기관은 은행이 필요한 최소 자본 적정 비율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보통주 1차 자본 CET1은 주로 은행의 보통주와 이익 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손실을 흡수하는 형태의 자본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은행은 CET1 대 위험 가중 자산 비율을 최소 4.5%로 유지해야 하며 경제주기 동안 기관의 재정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2.5%의 자본 보존 버퍼를 유지해야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초대형 은행은 규제기관에 의해 글로벌 체계적으로 중요한 은행으로 간주됩니다.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2%에서 4% 사이에 추가 자본 할증료가 부과됩니다. JP모건 체이스는 2019년 연례 보고서에서 최소 CET1 자본 비율 요건 10.5%를 세분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의 실제 비율은 12.4%로 대차 대조표에 있는 위험 가중자산 100달러당 자본금이 12.40달러였습니다. 어떤 CET1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네요. 필요하신 분은 그림 참고하시고요. CET1 비율은 배당 투자자가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은행의 자본 버퍼가 너무 낮으면 규제기관은 은행이 주주에게 반환할 수 있는 자본의 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이미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007년에서 9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규제기관은 구제금융을 요구하지 않고 미래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은행이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표준을 구현했습니다. 아래 차트는 2001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은행 부분의 CET1 비율을 보여줍니다. 2007년에서 9년 금융위기 이전에 대부분의 기관은 비율을 약 7에서 8%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5% 미만으로 하락하고 오늘날 CET1 비율은 많은 은행에서 거의 12%에 가깝습니다. 금융위기 같은 또 경험을 다시 겪고 그것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CET1이란 걸 12% 가깝게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전보다 높여서요. 2007년에서 9년 금융위기 이후 연준은 불리한 경제 상황에서 각 기업의 자본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미국 최대 은행에 대한 연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다음 경기 침체가 발생할 때마다 은행이 훨씬 더 건전한 자본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9년 중반에 연준이 테스트한 가장 심각한 경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심각한 가정을 했습니다. 미국 실업률은 최고 10%까지 상승하고 실질 GDP는 경기 침체 전 정점에서 약 8% 하락하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75%로 떨어지고 주식 가격이 50% 하락하고 집값이 25% 하락하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5% 하락하고 4천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생기고 투자 등급 회사채 수익률과 장기 국채 수익률 간의 스프레드가 5.5%로 확대되고 유로존, 영국 및 일본에 심각한 불황이 생기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네요. 이 가혹한 시나리오에서 작년에 이 테스트를 직면한 18개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은 모두 연준의 4.5% 최소 CET1 비율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COF는 6%의 비율로 테스트에서 가장 실패했습니다. COF가 어떤 은행인가 보네요. 단 하나의 다른 은행 골드만삭스만이 최소 CET 비율이 8% 미만이며 그룹 평균은 9.2%로 최소 요건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아래표는 2018년 말 18개 은행의 CET1 비율을 각각 보여주며 나머지 두 열에는 연준의 가장 심각한 불리한 경제 조건 테스트의 기말 및 최소 CET1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CET1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좀 어렵네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또 들으시는 분들은 또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은행의 주식 환매가 경기 침체 동안 중단되는 동안 은행의 정기적인 배당금은 유지된다는 가정입니다. 다른 모든 방법은 배당금을 지불하면 은행이 매년 보유하는 자본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이 모든 기관이 지난 여름 날아다니는 색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지난 여름 날아다니는 색이 그냥 모두 다 쉽게 통과했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은 많은 경우에 관한 한 배당금 증가를 포함한 자본 계획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스트레스 테스트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다면 배당금 증가하지 마, 배당금 좀 줄여, 막 이렇게 압력을 넣었을 텐데 그래도 연준에서 했던 스트레스 테스트를 잘 통과해서 그냥 은행들한테 그렇게 배당금에 대한 압력을 넣지 않았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2019년 7월 골드만삭스는 배당금을 47% 올렸고 웰스파고는 배당금을 13% 늘렸습니다. 골드만삭스 배당금을 47%? 굉장히 많이 올렸네요. 연준이 이러한 배당금이 심각한 경기 침체 동안 은행의 자본 버퍼를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허락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린라이트라고 했겠죠. 아마 그린라이트가 이렇게 자동 번역되면서 녹색, 빛 이렇게 되는데 의역하면 허락이죠.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병으로 그 전망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이러스 전파를 늦추기 위해 정부가 규정한 폐쇄로 인해 하룻밤 사이에 경제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시장이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고 근로자를 해고함에 따라 가정과 기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부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신용 위험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모닝스타는 지난주 회사채 관련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신용 스프레드는 투자자가 유사한 만기의 무이용 국채보다 회사채를 보유하기 위해 요구하는 추가 수익률을 측정하는 것으로 2008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최소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재정적으로 약한 쇼핑몰, 소매점, 호텔, 레스토랑 및 기타 사업체의 광범위한 파산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많은 가구가 모기지 지불, 신용카드 부채 및 기타 의무로 인해 뒤처지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닝스타라는 곳에서 나온 그래프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부의 전례 없는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혼란을 야기한다면 이 잠재적인 블랙스완은 은행이 실제로 얼마나 잘 절연되어 있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테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테스트겠죠. 일부 은행 투자에 대한 신용 등급이 광범위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위험 가중 자산의 양을 증가시켜 상세 자본이 조달되지 않으면 CET1 비율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2013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을 때 전염병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은행은 이 나라를 공경에 빠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본 비율은 거대하고 자산 측면의 초과분은 대부분 제거되었습니다. 우리의 은행 시스템은 최근 기억상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2013년도면 2010년 이후에 지금 이제 미국 경기가 계속 2020년까지 빠르게 성장하는 그 와중에 한 말이네요. 이러한 주식이 얼마나 타격을 입었는지에 따라 투자자들은 전체 경제가 쇠퇴하고 많은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을 설명한 만큼 충분히 보수적이라는 페드의 스트레스 테스트 과정에 대해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수많은 가게와 기업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더 이상 수입원이 없지만 청구서와 대출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일했던 식당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으라는 명령을 받고 해고되었고 이제 2주 안에 웰스파고에 모기지 지불할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전례 없는 방법으로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불 조건을 수정하고 연체료를 면제하고 특정 대출 지불을 연기하고 재산 차압을 중단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스페인 최대 은행인 방코 산탄데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발표 기업과 개인에게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 배당금 지급을 연기할 것입니다. 이제 유럽의 은행들은 배당금 지급을 다 연기했다고 하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따라 일부 미국 은행이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치적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3월 15일 8개의 미국 최대 은행은 2분기까지 주식 환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여 고객 및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확실한 능력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업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불확실성과 채권 시장의 동결에 대응하여 현금을 축적하기 위해 신용 한도를 계속 늘린다면 은행 신용은 기업을 돕는 더 중요한 자금 조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금의 주요 유출이며 신용 리볼버를 활용하는 절망적인 비즈니스 중 일부는 모든 것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금리 하락으로 대출 수익 감소, 미래 대출 실적에 대한 우려 증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지역사회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 은행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자본 버퍼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낄 것입니다. 은행은 여러 수단을 활용하여 CET1 자본 비율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은행의 자본을 위험 조정 자산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첫째, 위험 가중 자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스트레스 환경에서 대출 포트폴리오 소진, 자산 판매 및 대출 성장 둔화는 정치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옵션은 위험한 대출을 안전한 대출로 대체하거나 재무부 채권과 같은 위험이 낮은 프로필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자본이 절실히 필요한 기업은 아닙니다. 자산 감축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은행은 자본 포지션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 발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장부 이하로 거래되는 경우 주주는 비용이 많이 드는 희석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규제기관이나 관리팀이 은행이 점점 더 불확실한 미래를 돕거나 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남은 옵션은 더 많은 수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은행이 빌려줄 수 있는 돈을 늘리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주식 환매와 배당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입니다.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을 줄이는 게 은행이 돈을 확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수십억 달러가 즉시 해제되고 자본 1달러마다 16달러의 대출이 지원됩니다.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미 많은 미국 은행들이 환매를 적어도 일시적으로 제거했습니다. 배당금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아직 최악의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
너무 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봉쇄가 충분히 오래 지속된다면 납세자들은 이러한 힘든 시기에 은행이 대중에게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고 점점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10년 전에 은행을 구제했으며 기업과 가게가 이익을 얻기 위해 고분분투하는 동안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쏟아부은 것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배경은 흥미로운 여름을 만들 것입니다. 자산이 1천억 달러 이상인 34개 미국 은행 모두 2020년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이 되며 결과는 2020년 6월 30일 발표됩니다. 은행은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연준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최근 사건이 정치적 압력이 높아지거나 전례 없는 하방 시나리오를 계획해야 할 경우 은행이 계속해서 전액을 지급하도록 허용하는 연준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아마도 연준은 경제적 명확성이 제공될 때까지 올해 은행의 자본계획 승인을 보류하기로 결정할 것입니다. 은행에 투자하는 것은 시간이 좋을 때 충분히 복잡합니다. 오늘날 투자자는 배당금 지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불확실한 정치적, 재정적 압력에 맞서야 합니다. 은행은 오늘날에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경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일부 배당금의 운명은 커뮤니티 규제기관과 관리팀이 신중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주의와 도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해서 꽤 긴 연구 자료를 읽었습니다. 그럼 배당 관련해서 중요한 지표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티커는 BAC고요. Financial Sector 금융업이고요. Diversified Banks는 이제 은행 관련 여러 업무들을 한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Dividend Yield는 디바이든이 아니구나. Dividend Yield. 전 디비든드랑 디바이드랑 발음이 항상 좀 헷갈리더라고요. Dividend Yield 2.89%고요. Dividend Safety는 55점으로 살짝 안전합니다. Dividend Growth는 배당금 증가율은 작년에 22%로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주가는 24불 정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현재 216조 원 정도 됩니다. 베타, 이 변동성 수치는 1.46으로 꽤 높네요. 주가가 많이 변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점대라서 그래도 아직은 괜찮은 편이죠. 가끔 2점대 나오는 것들이 정말 변동성이 심하죠. 마이셔스, 예전에 설명했던 샘플 포트폴리오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보들이고요. 디비든 세이프티는 지금 이 안정성 평가 점수가 2020년 7월 31일 날 다시 확인됐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 리서치 부분이 조금 전에 살펴본 기업 연구 자료고요. 배당 관련한 키 메트릭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페이아웃 레이티오죠. 배당 성향 32%로 굉장히 낮네요. 은행들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그다음 forward payout ratio 아마 내년에 페이아웃 레이티오는 38%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은행들 중에서도 또 아직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굉장히 좋은 지표죠. 디비든 스트릭은 배당금을 준 역사를 보면 10년 동안 배당을 줄이지 않고 계속 지급을 해왔네요. 이게 10년인 이유가 2007년에서 9년 금융위기 때 배당 컷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은행들이 저때 굉장히 힘들었죠. 디비든 그로스는 배당금 성장률을 보게 되면 작년에 22%로 많이 올랐고 지난 5년간 41%로 굉장히 배당금을 많이 올렸네요. 그리고 지난 20년간 마이너스 2%고요. 아무래도 금융위기가 있었던 시기 때문에 저런 것 같습니다. 디비든 그로스 트릭 배당금을 6년간 계속해서 올려줬군요. 네, 동결도 안 하고 계속 6년간 올려줬고요. 배당금을 줄이지 않고 계속 준 건 10년이 되네요. 10년간 계속 배당금을 줘왔고요. 이 은행의 경우 분기별로 배당금을 주고 3월, 6월, 9월, 12월에 배당금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부분을 보도록 하죠.
지난 5년간 1.92% 배당률이었는데, 예,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해서 2.89%로 배당률이 올랐죠. 예, 굉장히 지금 매력적으로 보이는 주가라고 하네요. 퍼 같은 경우는 지난 5년간 평균이 11.3이었는데 이번에 13.2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 배당률을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기도합니다.